고도역단 54 뇌택 귀매지요. 명치 26년 1883년 나는 상주의 이항보를 여행하였는데 지금은 돌아간 승야 정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선생은 위대한 유학자였고 수사국이니까 이게 아마 우리 같으면 뭘까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데죠. 역사를 편찬하는 수사국의 편찬을 맡아 하였다. 나는 선생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터였고 선생도 나처럼 역을 좋아하셔서 교정이 서로 사귀는 정이 그 말이죠. 더욱 친밀했었다. 그때 생각지 않게 도회를 떠난 이항보 온천의 여관에서 만나 조속으로 얼굴을 대하며 영리를 이야기하였는데 어느 날 선생은 몸가짐을 갖추고 말하길 내 운을 춤추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사였으나 허하지 않을 수 없어 입서하여 귀매의 초여를 얻었다. 선생은 석학으로 영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귀매의 초여를 얻은 이상은 스스로 길흉회린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선생에게 설명한 일은 못되지만 이 효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감히 귀 기울여 선생의 비평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지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아는 모씨는 나가사키에서 큰 상인의 고용인인데 민첩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오래 유럽 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외국의 사정에 밝고 견문이 넓은 데다가 큰 상인과는 같은 고향 사람이었으므로 귀국한 날 그 집에 초대되어 그곳에 주임으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고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째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사람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내 집을 찾아와 그 이유를 점쳐보고자 입서했더니 귀매 초요가 나왔다. 효사의 귀매 이제 판응 이정길 그랬죠. 중국의 오랜 관습에는 장녀가 다른 집에 시집가면 차녀, 3년은 맏언니를 돕기 위해 몸종이 되어 따라가는 풍습이 있다. 초연은 맏언니의 몸종이 되어 따라간 여동생이고 언니의 몸종으로 간 자이기 때문에 언니의 지도를 받지 않고 언니가 하는 일 대수사 전부를 해버린다면 언니가 하는 일이 없어져 곤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사의 의미는 강건한 다리가 있어도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도록 언니의 지도에 따라 정령이 일을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면 길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모씨가 해고당한 것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열심히 한 결과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해도 의문이 남는 것은 과거의 성인은 어째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가르침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역은 다른 글처럼 도덕이나 이익 등의 항목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가르치고 잘된 길을 제시하는 것임을 깨달아 석연히 의문이 풀린 일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사가 나오죠. 옛날에 강반에서 신음하던 쿠런이 세상에 대처하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을 경계한 어부가 있었지만 정리 정도라면 언제라도 통용된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 인정에도 후박이 있고 풍속에도 청탁이 있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문헌전에 그죠? 어딥니까? 고누이지 문헌전에 있는 거죠.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돌아올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에는 돌아갈 재앙이 있다라고 했듯이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신의 가호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천지불색의 때를 당해서는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일은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이 식의 길에 있어서도 이익과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증식 같은 것으로
빈민의 노고를 생각지 않고 미고고를 전매하는 것 같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거만에 불을 쌓은 자가 있는가 하면 검약하고 열심히 일해도 일생을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의 인연에 의해 이 세상에서 과보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퍼하고 한탄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평생 주의할 것이다. 귀매는 선생도 알고 있듯 귀혼꾀에 있고 그 상여는 사기 죽을 때지요. 효사에 여승광무실 여자가 광주를 받들었으나 그 안에 실제가 없고 사규양무혈 그 지아비가 양을 찔렀으나 피가 없다 라고 했는데 속담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선생은 지인관으로 아마 그 관리였던 봉급도 많고 검약한다면 훗날 만일의 일이 있어도 이 같은 어려운 처지는 되지 않겠지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 여기 이 같은 불길함을 보인 이상 더한층 근신의 함을 알렸다. 선생은 이를 듣고 나도 또한 같은 의견이니 조심하여 그 고론에 따르려고 한다며 역의 묘류에 취해 돌아가는 것도 있을 정도였다. 그 후 6년이 흘러 선생은 마침내 천상의 사람이 되었지만 선생의 일가가 지금도 날로 번성하는 것은 선생의 영리를 중히 여겨 신명의 가르침을 지켰던 까닭일 것이다. 죽는다 그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어떤 관리가 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귀매의 초유를 얻었다. 귀매는 연못 아래 천둥이 있는 상이니 하괴인 태는 아래로 하강하고 상괴인 뇌는 상승하는 것에 마치 태의 소녀가 진의 장남을 연모하여 태의 입으로 장남에게 사랑을 호소하지만 장남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부정의 여자가 스스로 남자를 도발하는 것을 귀매라고 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일생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귀매의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 있다는 것은 장녀가 시집갈 때 수행하여 가정을 견습하고 또 언니를 도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언니는 정실로 하고 가정을 주관하지만 동생은 수행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활동도 사료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마치 절름발이가 혼자서 서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절름발이 파장가 그렇죠.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귀에게 비유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고 장관을 돕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주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귀매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고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일을 잘해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장관의 생각을 따라가므로 파면되는 불행을 만나지 않으니 정길, 그대로 가면 길하다 그 말이죠. 어느 해 어떤 화족이 별장에 묵었는데 그때는 장마철로 주비는 하는 일도 없이 한가로울 때다. 가끔 얘기꾼인 이동조화라는 사람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이 끝나고 소연이 베풀어져 이야기가 무르익어가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었다. 그런데 조화씨가 탁상에 서죽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역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서죽문은 좋아했지만 어느 정도 점고의 방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하고 답했다. 그래서 조화씨는 대단히 기쁜 표정으로 나도 어릴 때부터 역을 공부하여 일찍이 매복 돈 받고 점을 쳐줬다 이 말이에요.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도 없고 생활이 곤란해 현재 일로 전직하였지요. 내 수명을 점쳐주신다면 이에 비길 기쁨은 없겠습니다 했다. 나는 고사였으나 조화씨는 스스로 서죽을 들어 귀매의 이유로 얻어 나에게 답을 구했다. 나는 답하길 무릇 귀매는 귀혼께이니 지금 얻은 제2회에서 상회에 이르기까지를 5년으로 본다. 선생의 천명은 지금부터 5년이면 다할 것이다. 상효의 사이에 여승광무실 사규양 무혈 그랬죠? 무율이라고 있고
여승광무실에는 가게가 빈곤하여 광주리가 텅 비었음을 말하고 사교양무열이란 사체 이상이다 하고 말하자 조가씨는 선생의 말이 맞습니다. 참 어렵군요. 인생 50년에 귀적에 드는 것이야 별일 있겠습니까만 지금 내 나이 60인데 아직 5년이 더 있다니 앞으로 5년 동안 돈을 저축하지는 안 되겠군요 하고 분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주 별장을 찾아와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선생의 도움이었으나 귀혼의 때가 점차 다가옵니다 하고 웃으며 말했다. 과연 5년째인 6월이 되어 귀적에 들어갔다. 여기 신에 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니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귀신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귀신적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 말이죠. 어떤 현의 사람이 내 친구의 소개장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점치고 싶다 해서 귀매의 3위를 얻었다. 귀매는 소녀가 장남에게 홀려있지만 장남은 이것을 싫어 피하는 것과 흡사하다. 3위는 음요이고 사유인 양에 견주고 있지만 3위는 귀하이고 4위는 고관이다. 귀하는 옛 친구의 도움으로 관리에 채용되고자 사유인 고관에게 부탁하고 있지만 고관은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여 이전에는 자신에게 걸맞는 지위를 희망하였지만 지금은 곤공한 원숭이가 나무를 선택할 틈이 없는 것처럼 어떤 지위라도 좋다고 고관에 부탁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매이수 반귀이제라고 하고 큰 것을 바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작은 것으로도 안심한다고 하는 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제 아주 큰 다리는 못 나갔다 그 말이죠. 어떤 상인이 와서 매매 시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귀매의 사유를 얻었다. 귀매는 여자가 스스로 시집가려고 하는 괴인데 지금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양이면서 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재주가 있지만 기력이 약하죠. 그죠? 여기 지금 사유. 그죠? 여기가. 그 때문에 좋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할 시기를 잃은 자가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때를 놓치고 남자를 모르는 채 독신으로 나이를 먹어버린 것을 한탄하는 모양이니 이것을 귀매 건기. 시집가는 시기가 지났다. 그러나 이것은 한탄할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을 택할 정도의 정여라면 결혼했다는 머지않을 것이므로 이것을 지귀유시 늦게 시집까지만 때가 있다. 이것을 매매에 비유하면 나는 태의 입 구에 따라 팔려고 해도 그쪽은 상담이 얽히고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피하고 있으니 그 전에 한꺼번에 팔 시기를 잃고 지금은 그것을 팔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머지않아 좋은 손님으로 얻어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모씨의 부임이 길한가를 점치고 싶다 입서해서 귀매 오유를 얻었다. 귀매는 여자가 스스로 시집가려는 꾀이고 부창부수의 상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흉하지만 오효는 오히려 길한 점으로 본다. 왜냐하면 오효는 존위에 있기 때문에 왕희가 제후에게 시집가는 상이 이 효는 천성적으로 정숙함이 있으니 보통의 여인이 시집가는 것처럼 성장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과 달리 제을귀매 기군짐에 불여기제짐의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씨는 부음에 대해 본다면 고상한 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에 통달하고 정당의 의원이 부호가 말하는 대로 하고 일시적인 거칠을 꾸미는 자와 같지는 않다. 군명의 존경을 명심하고 정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마치 만월이 태양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것과 같고 이것을 월기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임은 길하다. 그 후 듣는 바는 그렇게 되었다. 여기 군명은 군대의 명예하고 임금 말이죠. 그렇죠. 임금의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길 어떤 사람과 함께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은 대단히 재미있고 이익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룡을 전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귀매의 상의를 얻었다. 귀매가는 즐거이 움직이는 상이고 사람이 기뻐 움직일 때는 정욕에 취해 부정을 반성하지 않는 면이 있다. 더구나 지금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재산을 모아 각자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부정불선을 행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유럽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큰 자본에 압도됨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옛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휴 상사의 규칙을 공경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인들은 그 당시 일본이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개중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더구나 상의를 얻었다는 것은 축적한 재산이 공중에 뜨는 상이고 이것을 여승광무실 여인이 광주리를 받들었으나 그 안에 실체가 없다. 그죠? 금고가 비게 되는 것이다. 사규양무열이란 재산을 함부로 소비한 자에게 변상시키려 해도 그 자는 무일푼이 되어 피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이니 무율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박았다.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의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 역학 1년 14만 4천원, 합치면 3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